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27일 어제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와 법리를 둘러싼 공방은 끝났습니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해온 박용수 특별검사팀도 오늘로서 90일간의 활동이 마감됩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공선이 커 보입니다. 길게는 2주일 남았습니다. 이 2주가 앞으로 나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로 크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습니다. 야 3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 현장에 계시고 또한 시사 분석을 명쾌하게 하시는 분, 시사평론가 겸 변호사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도 또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황 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 거부한 것은 네. 특검법 위반 행위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이 특검법을 제정할 때에 네. 이 수사기간은 100일이다. 100일. 네네. 100일인데 좀 빨리 하면 70일 안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해보고 70일이 됐을 때 수사의 흐름상 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준다. 네네. 이런 취지예요. 다시 말하면 네.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자유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재량. 네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 이제 법률 용어로는 기속재량. 이 예. 재량권이 얽매인다 이거죠. 네네. 내가 결정은 하되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취지와 그다음에 실제로 해보니까 특검이 70일을 갖고는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100일까지는 가능한 일인데 그 특검이 실무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예. 자유재량 행위가 아닌데 네네. 이걸 거부한 것은 예. 특검법을 실제로 위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야 3당이 황 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은 말이죠. 네. 국무총리가 이 탄핵 결의가 된 박 대통령. 네네. 박 대통령을 보좌할 가장 내각에서 1차적 책임이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실제로는 보좌를 어떻게 하냐 그걸 떠나서 네네. 헌법상 그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국정 운영을 예를 들면 잘못했다, 엉망으로 했다. 네네. 그 국무총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네. 다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 그 헌법 위반이죠. 네. 보좌 책임을 다하지 못한 헌법 위반 책임이 있지요. 네네. 그 책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그건 다음에 따질 문제고. 예. 이런 책임이 있죠. 하다못해 정치 도의상 책임이라도 있는 건 분명하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에 구체적으로 자유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인데. 네. 그걸 월권 행위를 했다. 예. 그걸 법률 위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게 탄핵이 발의되고 이결되느냐 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죠. 네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황 대행이 어제 결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기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시계 제로인 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검사가 수사하던 내용이 지금 이제 종결이 되면 그대로 그냥 검찰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예. 검찰이 이제 인계받아서 하는데 황대행이 네. 기간 연장을 불성인 거부한 데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보은 심리,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심리. 네네.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수사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네. 어차피 특검 수사를 박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국민 여론상도 그렇고. 네. 특검보다는 일반 검찰이 넘어가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대통령을 위해서 편안하게 하는 아하, 네. 편안하게 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특검은 세게 하고 일반 검찰로 가면 좀 부드럽게 한다는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보온 심리,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걸 불승인함으로써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는 네네. 촛불 집회에 반대되는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는 그 민심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네. 이른바 여당 대통령 후보의 꿈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 네네. 나는 태극기 집회에 나타난 그 민심 편이다. 네네. 이걸 확실히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거부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대면 수사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그리고 일단 뭐 헌재 나와서 소명할 기회도 본인이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법상으로? 대통령은 이건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요. 네. 그리고 헌법 66조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네. 명시되어 있는 그 책임, 헌법 수호 책임이라는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검찰 수사도 할 듯 응할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네. 이제 특검으로 넘어왔고 특검은 지난 2월 6일 날 그 대면 네. 수사가 그 결정이 됐는데 네, 그 네.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퇴짜를 났어요. 네, 근데 공개를 누가 했는지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불분명하죠.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의 과실로 아하. 특검이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짜 놓을 이유가 뭐가 됩니까? 네, 네.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예. 그다음에 이번에 특검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청와대 경내에서 네. 일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녹화와 녹음을 하면서 조사하겠다. 네. 일반 관례가 그러니까. 네네.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지만은 대검에서 그 당시에 네. 녹음 녹화된 방 조사를 받았잖아요. 아, 네, 네. 포토라는 데 쓰고. 네. 근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퇴짜를 났거든요. 근데 녹음 녹화를 안 하겠다 하면서 조사를 안 받겠다면 그럼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죠? 대통령은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이 대면 조사에서 자기가 진술을 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있을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도 나왔겠지요. 네네. 나와서 당당히 내가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반대 신문이 있든지 하면 당당히 대응해야 되는데 네. 헌법재판소에도 사전에 말이지 네. 대통령이 출석해서 이것만 진술하고 신문은 네, 안 받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걸 질문은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였죠. 그걸 타전을 했거든요, 대리인들이. 예, 예. 그리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거는. 일단 출석하면 재판부에서도, 심판부에서도 물을 게 있을 수 있고, 네네. 반대편에 국회 소주위원들이 소주위원들? 물을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진술만 하고 퇴장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네. 이걸 우리가 후보 시절부터 이게 검증이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예.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박 대통령이 지금 탄핵까지 이르게 된 그 가장 근본 원인 하나를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네. 뭐 최순실을 봐주다 이게 이런 게 아니고 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대면 보고를 기피했다. 네.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대면 보고를 완전히 기피했다. 네, 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전혀 안 했다. 네. 한 번 딱 했죠. 네, 네. 그러면 대면 보고를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첫 해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 젊은 기자들이 네. 최순실 씨가 네. 과거가 똑같이 청와대를 출입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크 싶어가지고 어허, 최순실이가 우선 청와대 다시 못 가지요. 네, 네. 그 대통령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면 보고하고 기자회견하고 소통을 활발히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청와대 안을 이렇게 햇빛이 비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곰팡이가 쓸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다 까놔버려야 돼, 대통령은. 네. 미국 백악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클린턴 대통령은 루윈스키 네네. 스캔들 사건 때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네. 이거 생방송으로 조사를 받아요. 생방송. 네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걸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이게.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동안 뭐 이제 본인이 불러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물론 그때 녹음기고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했을 때 뭐 특검에 원하면 조사도 받겠다. 또 기자회견 2번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이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네. 일종의 정치 패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 모셔놨어요. 아, 예. 그것이 본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 이거 얼마나 수용들입니까 이게. 네, 네. 네? 이 얘기 좀 옆으로 나갑니다만은 네. 세월호 7시간 그 파동도 왜 생겼는가 하면 네. 그날 당일날 7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만나서 약속한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데서 네. 이 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2014년 4월 16일 날 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네. 유가족 대표들을 20명과 청와대에서 네, 불러서 면담한 일이 만났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모든 걸 들어주겠다. 특검도 하고 모든 진상조사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네네. 하겠다. 특별부도 만들겠다. 그랬더니 예. 유가족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죠. 예. 대통령이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 대통령님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랬거든요. 네. 언제든지 연락하라. 최상같이 믿었는데 지금까지 언제든지 한 번도 만나줘 본 일이 없어. 예.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청와대 가까운 그 경찰 파출소 앞에 텐트 치고 대통령님 만나주십시오 해가 네. 끝까지 해가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쳐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었다. 소통했으면 불통. 될 것을. 자, 어제 탄핵소추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20차례에 걸친 그 양측의 주장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소추인단은 그게 이제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모든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네네. 최순실 모녀를 위해서 행사하거나 그들이 네. 그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틈새를 벌려줬다 하는 그 네. 일관된 주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전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했다. 네네. 그리고 최순실의 그런 농단 행위는 미처 몰랐다. 몰랐다. 예. 뭐 그런 식인데 그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예. 예. 뭐 일단 뭐 장관도 차은택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추천했더니 되고 뭐도 되고 또 대사도 또 추천하니까 되고 이렇게 인사까지도 최순실의 의견대로 하게 했다는 게 지금 안종범 씨 수첩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걱정되는 게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박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몰리고 그 네. 이후에 검찰 특검 헌재에 불출석하고 불출석한 사유가 네. 이렇게 국민을 말하자면 신뢰를 떨어뜨리고 분노케 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대리인단이 네. 그 법정 내에서 소란스럽고 금도를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장외에서 아주 전쟁 선포하듯이 네. 선동하고 하는 이 과정이 말이죠. 네네. 이번에 이 선거는 네. 야당으로 정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카펫을 깔아주고 있어. 네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이게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설자를 잃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정권이 야당으로 가는데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 그룹이 예. 철저하게 그게 기여하고 있다, 그지? 네. 이번에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그 1등 공신은 박 대통령과 그 측근 그룹들이에요. 예, 예. 이런 걸 모르고 박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네. 뭐 남자들이 여자 하나를 못 보호하느냐, 참. 그걸 보호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돼서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일은 불갑했다라든지, 네. 검찰, 특검, 헌재에 순순히 응하고, 네네. 그리고 그 대리인들도 장위에서 그런 짓을 안 해야지요. 막말하고 이렇게. 네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막말하고 떠들어대고 이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탄핵 결정 여하간에 대통령과 또는 자연인이 된 박근혜를 아주 궁지에 모는 네. 행위들이 본인과 그 주변이 스스로 그걸 함정을 들어가고 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정권이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중간층 국민들이 멍해가지고 네. 이게 어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기권율 높아지고 정권이 야당으로 가고 그리고 완전 민심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예. 아니, 그런 점에서 저는 분노하고 있어요. 이제. 네. 목소리 속에 분노가 배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는데 기각이 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월까지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네. 저는 좀 거시기한데 3주 전서부터 제가 방송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든 나기 전에 특검의 수사를 아주 허심탄회하고 순순히 받고 그리고 스스로 사임해라. 그것이 국론 분열을 더 이상 막는 것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찬탁 반탁. 그러니까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가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아주 불행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완전히 이걸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이편 저편을 갈아놓고 있다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의 고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